shit forget my mind 엄지와 검지만 해도 내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해 부터 안 되나니까 마냥 떨리기만 한 게 아니야 준비가 되면 쏠린 인공위성처럼 네 주위를 마구 맴돌려 해 더 가까워진다면 네가 가져줄래 이 떨림을 어쩌면 내가 기분이 참 좋아서 지나간 행성에다가 그대 이름 새겨놓았죠 한참 뒤에 별빛이 내리면 그 별이 가장 붉게 빛나요 지나간 새벽을 다 세면 다시 내 곁에 잠들겠죠 별빛 아래 잠든 넌 마치 온 우주가 진 것만 같아 난 그대 품에 별빛을 쏟아내리고 은하수를 만들어 어디든 날아가게 할 거야 Cause I'm a pilot anywhere Cause I'm a pilot anywhere Light and sky, shooting star 지게 내 galaxy Cause I'm a pilot anywhere Cause I'm your pilot 내 곁에 저 별을 다 내게만 지게 my galaxy I'm a pilot anywhere Cause I'm a pilot anywhere Light and sky, shooting star 지게 내 galaxy Cause I'm a pilot I'm your pilot Light and sky, shooting star 지게 my galaxy 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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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e 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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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e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의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지난주에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애경산업 SK케미칼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죠. 오늘 보건환경 전문가들이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재판부가 이 연구 결과를 잘못 이해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재판에 나온 한 전문가는 본인의 발언이 취지와 다르게 인용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네네. 이 법정에서 신문할 때 어떤 연구 결과를 한정해서 이게 인과관계가 있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로는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답했는데 이 인용된 발언 취지를 보면 마치 이제 앞뒷말을 자르고 인과관계 없다 이렇게 답변한 것처럼 받아들여졌고 뭐 예를 들어 쥐실험을 통해서 가습기 살균제 이 재판에 해당되는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와 사람에게서 일어났던 천식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네. 이제 재판에서 신문할 때는 그러면 쥐실험이 사람에게 100% 적용이 되냐라고 물어서 쥐실험이 100%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그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마치 또 사람의 천식은 전혀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문을 8페이지짜리를 내셨더라고요. 네.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논란이 좀 커질 것 같은데요. 이 소식은 저희가 본방에서도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본방까지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화요일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프리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네. 삐까번쩍님 화요일도 출석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한성님이 갤럭시 광고 들어왔냐고 해주시네요. 저희 둘 다 지금 같은 브랜드의 폰이라서 그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뭐 광고는 환영하는데요. 일단 아닙니다. 빌로바 TV님 출첵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오프닝 곡에 오늘님이 신청하신 볼빨간 사춘기의 우주를 줄게를 틀어드렸는데 프리데스크 기다리시면서 듣기 딱 좋은 노래라고 하면서 선정을 해주셨어요. 네. 네. 저희 멤버 중에 사춘기를 겪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예. 오춘기 아닌가? 오춘기. 예, 이따가 나오실 텐데, 예. 노춘기라고 해도 알아들으실 겁니다. 김희준님이 오늘 불타는 화요일이라고 뉴스 프리데스크 화이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는 것 같다고까지 해주셨네요. 예. 발로바 TV님이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를 빌로바예요. 건네고 빌로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발로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에릭김님이 갱년기 하셨어요. 갱년기는 또 네. 자, 좋습니다. 정유현님도 오셨고, 네, 익숙한 이름도 계속 등장하고 계신데요. 자, 오늘 첫 번째 게스트는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시는 또 그분입니다. 네. 정치 현안이 많이 좀 쌓여있기 때문에 빨리 그분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정치를 탈탈 터는 아재가 등장합니다. 아재 정치 황혜진 선임 기자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네. 어제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죠. 네, 대통령 기자회견했죠. 네, 네. 딱 한정에서 사면론은 선을 딱 그셨는데 네. 제가 발언 영상 준비해 놨거든요. 발언부터 한번 보고 얘기 나누실까요? 네. 그냥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선거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네, 보신 바와 같이 문 대통령이 사면 논란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네. 어떤 의미로 보여지십니까?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지금 단계에서 사면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낙연 대표가 신년에 뭐 적당한 때가 되면 시기가 되면 대통령에 건의할 생각이 있다. 그래서 사면 논란에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그럼 전부 이제 대통령이 그럼 과연 어떤 말을 할까라는 걸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전에 저런 분위기 같은 건 좀 최재성 청와대 정무석이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미리 며칠 전에 얘기를 해갖고 아마 방향은 대충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제시를 했는지 흘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는 뭐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특히 아무리 대통령이 그 사면을 갖고 있고 그게 고유 권한이라고 해도 이게 지금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거기다 재판이 이제 끝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당사자들은 이런 방법 반성의 말도 없는 상황이고 저지른 잘못은 워낙 커서 국민들에게 준 충격, 국가에 끼친 해악이 큰 데다가 심지어 일부 세력은 사면의 논리로 재판이 잘못됐고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서 억울하게 벌을 받았으니까 그거를 물르는 다시 되돌리는 그 입장에서 사면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잖아요. 지금 그쵸. 이재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절친이자 정치적 최측근인 이재호 전 의원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면을 요구하는데 논리가 달라요. 이게 국민통합이나 아니면 뭐 그래도 이제 죄값을 그 정도 감옥에 있었으면 치른 것 아니냐. 이 재판까지 끝났으니까 이제는 늙은 대통령이고 전직 대통령인데 국민통합 차원에서 좀 풀어주면 어떻게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잘못도 없고 재판이 잘못했으니까 그거를 무효한 차원에서 사면을 해라 이런 논리까지 있으니까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사면을 할 수 없다. 근데 대통령이 상당히 뭐랄까 이렇게 단호하게 매듭을 짚고 논란을 정리했는데 이 논란이 계속 왈가왈부되는 게 현 단계에서 별로 좋을 게 없다. 그리고 국민 통합과 그다음에 국민들의 그런 정세 또 국민 여론에 굉장히 지금 이게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좋을 게 없다 싶어서 정리를 단호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사면론을 신년 초에 사실 쏘아 올린 게 이낙연 대표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난감해진 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낙연 대표 대략 난감, 상당히 난감, 하여튼 난감하죠. 그런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뭐 대통령의 말씀을 존중한다. 이제 그대로 정리하자 이런 거고 사실은 사면론을 꺼냈다가 초기에 그 핵심 지지자들 특히 본인이 출신 지역인 호남 고향 쪽이죠. 거기서 국회의원도 오래 하고 지사도 했는데 거기서도 반발이 심하고 특히 30대 40대 중심으로 반발이 심하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에서 굉장히 민심 위반, 여론 위반이 일어나면서 심지어 뭐 이제 호남 쪽에서 이재명 지사한테 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그냥 오차범위 밖에서 지는 조사 나오고 이러니까 굉장히 이낙연 대표에서는 뼈 아픈 거죠. 뼈 아픈 건데 어쨌든 대통령이 그러고 저러고 논란을 정리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논란을 정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전직 대통령을 지지한 많은 국민의 아픔까지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경청할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낙연 대표가 먼저 제기한 사면 주장이나 사면론,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취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긍정을 한 거고. 그러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고 앞으로 적절한 시기가 올 수도 있고 그때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국민의 공감대가 제일 가장 대전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런 얘기를 꺼내지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민 여론이나 당사자들의 뭐 반성 여부 등등을 이렇게 쭉 볼 때 도저히 그런 얘기를 그리고 재판 끝나자마자 대통령으로 판단해서 분명히 정리를 한 거니까 그렇지만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임기 중에 혹은 뭐 대선 국면에서 다시 분명히 불거질 거라는 생각은 하신 거죠. 이것도 뭐 당연한 거겠죠. 네. 그 정도는 누구나 우리도 알 수 있으니까.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이 사실은 좀 정치적으로 길게 보면은 그렇게 손해보는 발언은 아니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 뭐 좀 이낙연 대표를 좋아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주변에서 근데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게 지금 누군가 꺼내야 되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만약에 가정을 해서 뭐 사면무죄를 불쑥 꺼내거나 그러면 그 혹시 반발이 있으면 반발 여론까지 대통령이 다 받아들여야 되는 부담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럴 경우 되게 저걸 여당 대표들이 먼저 운을 띄우거나 뭐 한번 이렇게 그 제기를 해가지고 여론의 반응이나 국민들의 그 생각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뭐 보통 많이 흔히 그쵸. 하는 네, 관례인데 네, 네. 결국은 대선 국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쯤 되면 또 사면 주장이 또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선 주자들이 뭐 할 거고 그래서 상황을 봐서 현직 대통령 임기 안에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사면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차기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임기 시작하고 나서 차기 대통령이 뭐 사면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됐든 뭐 알 수는 없지만 네. 어쨌건 간에 그렇게 긴 의미에서 보면 이낙연 대표 스스로 내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소신이다. 뭐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정치를 배운 사람으로서 이렇게 용서하는 정치, 통합하는 정치에 대한 신념 때문에 얘기한 거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쯤 돼서 이낙연 분위기가 좀 바뀌면 이낙연 전 대표의 뭐 사면론 제기도 그게 길게 봐서는 크게 본인의 뭐 통합 정치인으로서 이미지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네. 그 뭐 사실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가 좀 다시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이제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면론 얘기 거론을 한 데다가 오늘 또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좀 뭐 현직 대통령이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되고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좀 약간 논란거리 발언을 했어요. 대통령한테는 네. 좀 험한 말, 그렇죠. 정치인. 네네네. 주호영 원내대표 뭐 보통 점잖음으로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험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뭐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정치 보복하겠다고 공언하는 거냐.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본인 수준에 딱 맞는 발언이라고 이렇게 상대하지 않겠다. 굉장히 지금 원내대표 발언으로는 좀 너무 세게 험하다 센 그런 건데 주호영 대표의 아마 저런 입지가 있으게 본인이 지역구가 대구니까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를 비롯한 뭐 보수의 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구란 지역이 그리고 강성 지지자도 많고 그러니까 사면이 이게 지금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마 그 지지자들의 여론 달래기나 또 이렇게 뭐 대구 경북 지역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도 보여지는데 가장 지금 강경하게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되게 사면 얘기만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주로 강경하게 사면 요구를 하는 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인데 뭐 대구 지역구 출신 그다음에 그 지역 정서를 좀 의식한 발언으로 보이네요. 좀 그래도 너무 험했죠. 네, 그러게요. 네. 저런 발언은 정치에서 하는 게 아닌 발언이죠. 선을 넘은 발언. 그래서 기자회견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또 이 이야기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야기도 네. 했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네, 이 발언이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뭐랄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란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막 탄핵하자는 얘기까지 강경한 얘기도 있었잖아요. 얼마 네네. 전까지 물론 이제 뭐 정리가 돼서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제 뭐 없던 일이 됐는데 자 저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뒤에 이제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정치적 행보 뭐를 염두에 두고서 검찰총장으로 뭐 직무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갈등에도 불구하고 저 말이 굉장히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이중적인데 일단 검찰총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충실히 해라 라는 그 당부일 수도 있고요 우회적으로 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일원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본인의 직무 밖에 무슨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권 주자로 바라보는 시선, 특히 보수의 시선, 뭐 여론조사 기관들의 그런 그 끊임없는 여론조사와 상관없이 별개로 윤석열은 검찰총장이다 이 정부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어떻게 좀 묶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뭐 정치할 생각으로 저렇게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치를 염두에 두고 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고 혹시라도 행보에 대해서 네. 그런 생각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라는 얘기도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윤 총장이 그렇게 그 뭐랄까 정치적 그 행보나 그런 그 정치적 앞으로의 정치를 염두에 둔 행보를 하지 않는 한 검찰총장으로서 존중하겠다라는 뭐 그런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그래서 민주당 쪽 사람들 해석은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해서 경고한 거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라. 새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개혁에 본분을 다해라. 두 번째, 정치적 행위를 그렇게 오해 살 수 있는 행위를 일체 하지 말아라. 검찰총장으로 할 일 아니다. 정치를 할 생각이 있으면 검찰총장을 하면 안 된다는 말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경고한 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어요. 내가 검찰총장에서 직무를 충실하는 한 대통령이 나를 신뢰한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종의 바운더리를 정해준 발언이기도 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고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래서 뭐 7월 이후에 뭐 그 검찰총장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사실은 대통령이 저렇게 말을 했는데 정치를 할 수가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하면 좀 쉽지 않겠죠. 본인이 그러면 그 모든 그 위에 후폭풍을 담아줘야 되니까 뭐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금 검찰총장 사면 감사원에 대한 발언 이런 것 전부 보면 분란을 다 봉합한 거예요. 더 이상 정리하고 더 이상 이제 남은 기간 작년까지 시끄러웠던 그 모든 분란은 이제 벗어납시다. 일종의 뭐 추미애 장관도 물러나고 이제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그 윤석열 검찰총장하고의 갈등 과정이 그게 옛날 같으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다 그 검찰 선후배니까 검사 선후배니까 마음에 안 들면 불러가지고 지휘를 공식적으로 안 하죠. 불러갖고 그거 그렇게 하지 마시오 총장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쭉쭉 해서 겉으로 안 드러나게 다 조정했잖아요. 네. 그 너무 말을 안 들으면 옷벗으라고 얘기하고. 그쵸. 근데 문 대통령은 오히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부딪히면서 시끄러웠지만 그것은 모든 과거의 그 밀실에서 검찰 선후배끼리 이렇게 그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사라지고 법과 그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란이 일어났는데 그게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한 증거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다만 그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개인적인 갈등으로 비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할 부분이 있다. 그건 지나쳤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건 저 얘기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의 직무를 법에 정해준 틀 안에서 충실히 수행해라 라는 얘기죠. 네. 근데 댓글 보면 심은정님은 이 정부의 공무원이다라는 뜻이다라고 이제 댓글에서도 이제 해석이 분분해요. 네 보면은 네. 하여튼 저 대통령의 발언으로 어쨌든 분란은 다 정리를 하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 보면은 그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자세하게 그게 뭐랄까 즉석에서 솔직하게 답변을 많이 한 거니까 이미 5년 차를 시작하면서 큰 분란들은 다 정리를 하고 매듭을 짓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이낙연 대표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네. 한 게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세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주문을 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민주당 쪽 해석들은 다 이낙연 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정치를 염두에 두고 검찰총장의 직무를 하면 안 된다라는 총장으로서의 자세를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분명하게 짚은 거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저 언급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이 문제로 이렇게 뭐랄까 갈등이 더 커지도록 이렇게 뭐랄까 공격하거나 뭐 지나친 그런 것들은 이제 자제해라라는 당에 대한 신호일 수도 있어요. 이 문제 정리하자. 네. 감사원 감사에 대한 문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문제
이제 다 정리하자. 그런 얘기로 들리죠. 당에서도 그 아마 그 메시지를 아마 받아들이고 무슨 메시지인지 알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 둘러싼 논란을 다 정리하고 이제 어쨌든 제도적으로 이제 검찰 개혁으로 나가겠다. 그렇죠. 이런 이제 방향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인적 청산 내지는 두 사람 사이의 싸움, 법무장관, 검찰총장 사이에 다툼처럼 비춰지고 또 보수 언론들이 그걸 조장하고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을 대권 주자로 띄워서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는 야권의 기수로 만들고 뭐 이런 게 보수 언론의 그 뭐 역할도 컸죠. 그리고 사실 그러면서 대항마를 만들어서 그렇게 몰아간 측면도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겠다는 얘기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남은 검찰 개혁의 과제는 법과 제도로 사고 공수처도 출범했고 쭉 관련법을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윤석열 총장도 이미 의회가 선출된 권력이 정한 법과 제도를 따라서 충실히 해라. 그런 메시지이기도 할 겁니다. 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오늘 한마디를 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퇴임 후에 이제 정치를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의미 뭐 무슨? 그렇죠. 대통령의 그 발언하고도 맥락이 다인데 그래서 최근에 저는 순전히 개인적인 짐작 이거 취재한 것도 아니고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예. 윤석열 총장이 여권 쪽에 자신의 입장을 뭐 이렇게 전달을 한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뭐 내가 정치를 하겠다거나 뭐 이런 거 오해다. 혹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건 무조건 그냥 제 짐작입니다. 이건 취재한 게 아닙니다. 취재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데 어찌됐든 그 노영민 실장 저 얘기도 상당히 뭐랄까 윤석열 총장이 뭐 밖에서 저렇게 부추기어서 이렇게 일이 커진 면도 있지만 본인이 정치를 할 것 같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근거가 있는 말일 수도 있고요. 대통령 비서실장 전직 실장이 한 말이니까 또 그래서 무슨 소통이 있었나 이런 생각 들고 또한 저 말이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까지 말을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하기 쉽지 않아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 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실 정치를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해온 사람이니까 그러셨었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제 기자회견 발언을 총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사면이라든지 윤 총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논란을 이제 일단락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임기를 민생 현안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겠다 그렇죠. 뭐 이런 지금 의지도 보이더라고요. 백신이 들어와도 지금 이렇게 그거를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혼란이 크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잘 이제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접종을 해서 이제 뭐 가을쯤에 집단 면역을 얻어야 되고 경제 살려야 되고 또 부동산 문제 지금 어제 굉장히 많이 했죠. 뭐 그래서 획기적인 정책을 하여튼 열심히 찾겠다는 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국토부 쪽에서 이제 뭐 방안이 많이 나오던데 그 문제 등등 경제 민생 방역 코로나 이 문제를 굉장히 지금 특히 그냥 한마디로 민생이죠.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 뭐 그런 얘기요. 그래서 그 외의 정치적 논란들은 이제 작년에 정리를 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한 셈인데 그런 그 의도가 굉장히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이 굉장히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자세하게 되게 발언을 깊은 발언을 많이 한 그런 회견 같아요. 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출마할 후보들이 속속으로 이제 여야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박영선 장관을 개각할 거다. 빠르면 내일 할 수도 있다. 오늘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뭐 오늘 이미 다시 하는데 오늘 아침에 청와대에서 오늘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내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다 그러고 그거는 내일 물어보세요. 뭐. 아 이렇게 나오면 좀 답답하지 않아요? 근데 수법이죠 수법. 개각이나 뭐 인사에 관해서 물어볼 때 그렇죠. 청와대에서 늘 하는 수법이죠.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우리 모른다. 그죠. 이렇게 딱 그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알아도 말 못한다. 뭐 그러고 모르는데 알아도 말 못한다. 그런 건 수법이다. 어쨌든 뭐 지금 내일 할 거라는 관측이 많아요. 한 4개나 5개 부처 장관. 그래서 박영선 장관은 뭐 지금 우상호 의원이 외롭잖아요. 혼자 계속. 아 그렇죠. 저 국민의힘은 지금 10명 가까이 후보가 나와서 뭐 뭔가 이렇게 후보는 나왔다가 벌써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만 둥근 생겼는데 여기 혼자라서 그리고 당에서 지금 경선 일정을 박영선 장관만 쳐다보고 자기 혼자 있다가 안 만들어주니까 이거 뭐 박영선 장관 때문에 이거 안 하면 되냐 이렇게 뭐 불만 얘기했는데 네. 박영선 장관이 뭐 서울시 의원도 만나고 계속 지금 쭉 이게 뭐 자기 결심이 서서 뭐 이게 지금 어려운 선거라 자기가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내일쯤 개각을 하면 그래서 뭐 후임자 임명과 상관없이 그냥 장관 직무를
중단하고 아마 선거전에 뛰어들 것 같은데 민주당도 지금 일정이 급하잖아요. 빨리 그렇죠. 우상호 의원하고 둘이 나와가지고 이제 경선 그 룰 뭐 일정 이런 거 좀 거의 다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 당사자가 없으니까 가장 큰 그래서 근데 지금 박주민 의원도 아마 출마 안 할 거라는 얘기가 많고 그러니까는 박영선 장관하고 우상호 의원 둘이만 하면 좀 약간 이게 뭐 재미가 없어서 저쪽은 10명쯤 나왔는데 흥행이 좀 안철수 대표까지 있고 그래서 좀 시끌시끌하고 잔치집에 뭐 잔치집이라고 다 선거를 치르는데 뭔가 좀 흥행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뭐 관심이 너무 안 되는 거는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내일쯤만 4개나 5개 부처 개각하고 박영선 장관은 선거전에 뛰어들고 뭐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 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제안을 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까였죠. 쉽게 말해서 김종인 대표한테 거절당했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안철수 대표가 원래 주장하던 원샷 경선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이제 최종 경선에 가서 이렇게 경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뭐 금태섭 전 의원 등 가고 싶은 사람 다 해서 하자. 뭐 그래서 미국에서 옛날에 샌더스 의원이 무소속이었는데 민주당 경선을 같이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 이제 그건 미국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한다 그러는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생각은 이거 같아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지지율이 1등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제 지금 시작했잖아요. 나경원, 오세훈 가장 일단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온 두 후보 이제 출발했는데 올드보이들의 귀한. 그렇죠. 출발해가지고 뜨기 전에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여론조사로 1등이니까 그냥 여론조사 경선 같은 걸로 해서 그냥 1등으로 그냥 내가 먹자 이런 수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주변 사람들이 꾀를 내가지고 저런 걸 한다 그러는데 왜 국민의힘 경선에 남이당 사람이 오느냐 입당해라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당은 안 하고 남의 당 경선에 왜 들어오냐 그렇죠. 이런 근데 얘기죠. 안철수 대표 얘기는 아마 정치 공학적으로는 지금 유리할 때 그래서 뛰어들어서 1등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그 명분은 이제 야권 단위로 보고 우리가 싸우지 말고 이기자 이런 얘기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생각은 일단 국민의힘이 경선을 해서 선거전을 하면서 후보를 선출하면서 쭉 달아오르면 안철수 대표보다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안철수 대표를 밀어붙여서 주저앉히자 뭐 이런 작전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는 오세훈, 나경원 등등 국민의힘 후보들의 그 뭐랄까 경선 분위기가 달아올라서 주목도가 높아지고 여론 지지율이 올라가기 전에 자기가 1등일 때 먹겠다. 후보가 되겠다 이런 작전이고 김종인 대표는 꾀를 낸다고 비판하고 뭐 이런 국면이에요 지금. 네. 참 정치 이야기는 들어도 너무 재밌어요. 이게 뭐 오늘 제3자 참- 입장에서는 제가 뭐 오늘 이낙연 대표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낙연 대표 아마 그 뉴스데스크 출연해가지고 아, 뭐 맞다. 인터뷰하신 모양인데 아마 대통령 기자회견 어제 하고 뭐 여야 대표들 다 이렇게 모셔가지고 얘기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모레인가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나오시고 네. 그런 모양인데요. 뉴스데스크 많이 봐주십시오. 네. 뉴스데스크 홍보까지 이제. 알차게. 네. 자, 오늘도 매주 화요일 정치 현안 짚어보는 성혜진 선임 기자와 정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큐시트 산책의 노재필 기자가 오랜만에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습니다. 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루 정도 안 나오고 해야 애간장도 좀 태워드리고 약간 밀당하는 건가요? 예. 네. 네, 어제 많은 분들이 노재필 기자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나가시는 분도 계셨고 지금 어제 학수고장- 동접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예. 본인이 안 나오셔가지고. 예, 제가 봤죠. 보셨어요 또 그걸? 오늘 노래가 뭐죠? 우주를 줄게. 우주를 우주를 줄게. 줄게. 불빨간 사춘기. 예. 옛날에 제가 노래방 가가지고 개사해서 불렀잖아요. 소주를 줄게. 불빨간 갱년기를. 아니 개사한 것도 신기하고 이 노래를 아시는 게 알죠, 신기하네요. 알죠. 근데 이게 의외로 노래방에서 개사해 부르면 괜찮아요. 소주를 줄게로. 혹시 뭐 한 소절이라도 부르실 수 있나요? 기억 안 납니다. 하도 오래돼 가시고. 그렇습니다. 오래된 노래가 아닌데. 예. 아니 심채선님이 두목님 오기 전에 돌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아리동절님은 뭐 저 빨리 나오라고 오늘 밤에 꿈꾸실 것 같다고. 아리동절님은 진짜 츤데레 같으세요. 이럴 때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잘자 내 꿈꿔. 얘가 또 자막을 원래 이런 거 띄워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성님이 선배 부려먹는 후배 어서 오세요 하셨어요. 네, 개그 과외 받고 왔네. 또
저는 뭐 항상 넘칩니다. 확실히 이렇게. 오시니까 또 분위기가 사네요. 네. 자, 오늘 뭐 9분 남았으니까 제가 또 천천히 풀어야죠. 네. 자, 오늘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1년 2개월 동안 네. 활동을 하고 오늘 마무리를 했어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주요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무혐의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해경의 부실 대응 수사를 할 당시에 123 정장한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법무부와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견 제시다 뭐 이런 판단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청와대가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려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도 찾지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역시 뭐 또 사찰 의혹이 또 있잖아요. 세월호 그렇죠. 유가족에 네네. 대한 국가정보라고 또 당시 이제 기무사 사찰 네. 의혹에 대해서는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건 맞지만 이게 윗선의 지시와 관여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해서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분들은 굉장히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요. 결과인데 사실 이게 이제 뭐 좀 그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나 우병우 민정수석관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만 했다고 그래요. 이게 그 조사단이 그리고 또 전직 대통령한테는 또 조사도 안 했고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오늘 좀 비중 있게 보도할 거고요. 네. 네. 자, 오늘 신규 확진자가 386명. 이틀째, 네. 이틀째 300명대죠. 네. 근데 이제 참 다행이에요, 이게. 그렇죠. 아, 네. 언제 이게 400명 아래로 내려오나 뭐 이런 물론 뭐 검사 건수가 좀 줄어드는 경향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월화가 좀 적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말 영향이 이제 있죠. 네. 내일부터 또 좀 올라가긴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개인 간의 접촉에 따른 그 확진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한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긴장을 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요. 근데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왔잖아요. 그쵸. 영국, 남아공, 그다음에 브라질 바이러스 브라질. 나와가지고 네. 이게 또 어떻게 튈지 몰라요. 근데 오늘 뭐 기사 보니까 그 열방센터 운영하는 선교단체죠. 인터콥? 네, 인터콥. 그 인터콥. 거기 네, 네. 최바울 대표가 오늘 뒤늦게 사과를 했더라고요. 진짜 뒤늦게 사과를 진짜 정말 뒤늦게. 정말 뒤늦게. 네. 정말 뒤늦게. 그러면서 이제 뭐 송구스럽다. 그러면서 이제 방문하신 분들은 빨리 좀 검사 맡아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 열방센터 방문 일자가 지난해 11월 27일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뒤늦은 거죠. 그러네요. 지금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진작에 좀 그렇게 좀 협조를 하지 왜 그 애간장 다 태워놓고 아마 이게 보니까 뭐 구상권 들어가고 뭐 이런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쵸. 꼬리를 내린 거 아무래도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서야 그래도 이런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러니까요. 의심스러운 예, 좀 예. 정향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자 이런 기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선영 아나운서는 왜 안 들어오는 거죠? 지금 들어와 있던데요? 들어와 있어요? 아까 네네. 초반에 들어왔더라고요. 아, 안 그래도 예. 채팅창에서 열일했다고 아까. 이거 얘기했어요. 굉장히 그 좀 높이 삽니다. 제가. 네. 높이 살게요. 높이 사고 뭐 혜택 보는 건 없고 칭찬 건 없잖아요. 그냥 오면 칭찬해 줘야죠. 뭐. 네. 저의 칭찬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뭐 굳이 뭐 그게 제가 최고죠. 또 뭐. 네. 자 오늘 나온 것 중에 좀 황당한 뉴스인데 아, 그러니까요. 고추대가 코로나의 특효라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대요 한의사람. 그러니까 왜 그런 그 고추의 고추대를 줄기 다려먹- 나무 그렇죠. 줄기인가요? 고추 원래 고추가 이렇게 이파리는 먹잖아요. 고추잎 그쵸. 나물도 만들어 먹고 근데 이제 그 대를 삶아서 먹으면 코로나 낫는다고. 뭐 심지어 이걸 이렇게 뭐 사서 선물하는 사람도 있고 한다는데 아. 식약처가 이제 고발하기로 했어요. 그- 심지어 네. 무슨 이 한약 재료로도 쓰이지 않는 부위라면서요, 그 부분이. 이게 약으로도 전혀 쓰인 적이 없고 농약을 많이 뿌려가지고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런 말이가 나왔어요? 저 옛날에 농활 갔을 때 그 고추밭에 막 농약 뿌리느라고 되게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너무 옛날 얘기네요. 죄송합니다. 농활 얘기. 농활 가면은 되게 좋았던 기억이 이렇게 농민분들이 많이 주잖아요. 농산물 같은 거. 그리고 저는 기억나는 게 그 돼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아, 정말요? 노말에서 오. 우리가 잡은 건 아니고 이제 그렇죠. 동네 네. 분들이 잡아 주셨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거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좋습니다. 백지원님이 우리 엄마가 고추대 가져와서 물 끓였다고 하는데요.
그 농약이 있다고 합니다. 조심해서 드셔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농약은 좀 충분히 물에 담그시면 좀 낫긴 한데 그래도 네. 그렇죠. 이런 가짜 뉴스로 이제 사람들 불안한 마음을 자극하는 가짜 뉴스로 예.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런 거 정말 문제 좀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청곡 좀 해주세요. 신청곡을 네. 또 오늘 해주시면 저희가 시청곡별로. 네. 오늘 신청하신 오늘님 오셨네요. 소주를 줄게 뭐 이거 시청하시면 노래 없습니다. 그 노래는 제가 노래방에서 개사한 노래이기 때문에. 네. 에릭김님 분홍의 딸이 아니라 제가 대학교 때 농촌 활동 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모더나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모더나 백신에 대한 그 접종이 잠정 중단이 됐어요. 기능 네. 중단이 왜죠? 됐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그래요. 아. 근데 이제 10분 만에 귀 밑에 통증이 생기고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그리고 혀가 부어오르고 감각이 없어지는 증세.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백신의 알러지 반응 중에 속하는 거긴 한데 그 10분 너무 이제 짧은 시간에 다발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일단 사용을 급하게 중단을 시켰고 네. 근데 거기에 쓰인 백신이 특정 라인에서 생산된 거라고 합니다. 다른 모더나는 또 괜찮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백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생산 그렇죠. 과정에서 네. 문제가 생긴 가능성이 높네요. 네네. 그리고 화이자 백신 접종한 다음에 33명이 사망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네. 접종을 계속 하기로 했대요. 네. 당국에서 그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긴 했더라고요.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75살 이상의 고령이어가지고 백신하고는 큰 영향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하셨고 자 요새 식탁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요리를 사실 이게 잘 안 느껴지는 게 이제 밀키트 같은 거 많이 사 먹고 하니까 집에서 요리 잘 안 하긴 하잖아요. 근데 뭐 마늘, 양파, 뭐 사과, 배, 뭐 계란이 많이 계란이 한 6,000원 넘는다 그러던데 한 그러니까 판에. 계란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계란 요새 뭐 이렇게 세면서 먹는다고 그러던데 아껴서 계란 후라이 2개 할 거 하나 해서 나눠 먹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계란 좋아하는데. 근데 계란 파동이 한 번 옛날에 있었어요. 몇 년 전에 3년 전인가? 그래서 그때 막 계란 수입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수입하고 맞아요. 네. 제가 그때 되게 웃겼던 거는 그 식당에 순두부찌개 시켰는데 거기다 계란 하나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원래. 네, 그렇죠. 계란이 없으니까 메추리알 5개를 떼가지고 5개나 5개. 그래도 굉장히 신경 써 네. 주셨네요. 메추리알 하나 올리면 너무 빈약하니까. 근데 저는 되게 그 먹으면서 와 이거 깨는 게 더 힘들잖아요 사실 조그마니까. 근데 아무튼 뭐 이게 좀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 뭐 하고 집밥을 또 많이 해 먹다 보니까 또 그렇죠. 그러니까 재료를 많이 사시니까. 그렇죠. 설 앞두고 더 걱정이 많아서 정부가 대책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그 백지연님은 어머니가 직접 심은 거라 농약은 안 뿌리셨다고. 그럼 뭐 근데 한두 괜찮아요. 그러면 네. 근데 어쨌든 뭐 코로나가 좋아진다는 건 가짜 뉴스래요. 그러니까 그것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삶아 드시고 괜히 마스크 안 쓰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별로 도움 안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빨리빨리 갈게요. 1분 네. 남았으니까. 어떤 PC방에 요새 원래 24시간 하던 데인데 9시까지 영업 제한 있어가지고 밤에 이게 문 닫잖아요. 네. 도둑이 들어가지고 주요 부품을 다 빼갔대요. 3천만 원어치. 그걸 노렸군요. 네네. PC방 업주분들이 참 근심 걱정이 많은데 이 도둑 걱정까지 해야 되니까. 자, 그다음 오늘 김진우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네. 근데 1호 수사 대상이 과연 누가 될 것이냐를 가지고 여야가 이제 싸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인데 그거에 네. 대한 얘기는 없고 검증은 없고 되게 많이 싸우시던데. 여야끼리 공방만 있었어요. 아니 황당하더라고요. 일단 공수처를 꾸려야 이런 누가 할지를 알지 그거를 왜 그러니까 거기서 싸우면 어떻게 해. 처장 인사청문회인데 뭐 네, 네네. 그렇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하루 남았잖아요. 하루 남은 바이든 취임식을 앞둔 워싱턴이 어제 뭐 이성일 기자 나오셔가지고 네. 서학당에서도 보여주시던데 워싱턴이 좀 발각 뒤집혔는데 리허설하는 도중에 작은 화재가 났는데 거의 뭐 대피하고 난리가 아니었대요. 그렇죠. 지금 다들 네. 약간 긴장 상태잖아요. 초긴장. 네. 근데 기사 보면 더 웃긴 건 뭐냐면 주 방위군으로 위장해서 침투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호 날린 작업도 하고 있대요 지금. 참 어쩌다 미국이 이렇게 됐는지. 네. 시끌합니다. 자, 본방에서 예쁜 멋진 그림과 함께 여러분께 뉴스 선보일 테니까요. 꼭 봐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